안녕하세요. 75세 된 박종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43년간 건설 현장에서 몸쓰는 일을 했으니까 체력만큼은 또래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고혈압 약은 먹고 있었지만 그 정도야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70대 중반이면서 큰 병원 신세 한번 앉은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내 순자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팔을 괴고 있었나 싶어서 주무르고 털어봤는데 저림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첫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체했나 보다 였어요. 저녁에 김치찌개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체한 것 같은데 소화제 좀 가져다줘.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게 저녁을 너무 많이 드셨어 하면서 소화제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소화제 먹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배를 주무르면서 트림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왼팔 저림은 이제 어깨까지 퍼져나가고 가슴 답답함은 마치 누군가 가슴을 조이는 것처럼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영감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는데 괜찮아요? 하고 걱정하니까 저는 괜찮아, 체한 게 심한 모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는데 그 통증이라는 게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마치 가슴 속에서 누군가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동시에 무거운 돌로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응급실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혹시 별거 아닌데 괜히 소동 피우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내도 병원 갈까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새벽까지 이러면 그때 가자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건강하게 살아와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큰 병원 한 번 안 가본 게 자랑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아까웠어요. 응급실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시간째 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통증이 이제 턱까지 퍼져나가고 왼팔은 완전히 저린 게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서 헉헉거리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건 정말 이상해. 당장 병원 가요 하면서 119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이건 보통 체한 게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아내가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괜찮아, 택시 타고 가자 했어요. 구급차 부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하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119 상황실에서 증상을 물어보니까 아내가 70대 남편이 3시간째 가슴 아프고 왼팔 저리다고 해요 했더니 즉시 심근경색 의심되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정도였는데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었어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 혼자 남겨두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보더니 바로 심전도를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할아버지 지금 심근경색으로 보이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 가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이 계속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고 말을 걸어주는데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고 영감 정신 차려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정신없이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등등. 의사 선생님이 와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즉시 시술해야 해요 하더라고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만약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3시간 참으신 것도 기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아찔했어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3시간이나 버텼는데 그게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응급 심혈관 시술을 받았어요. 막힌 혈관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 같은 걸 넣어서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었어요.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가 정말 힘들었어요.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냈는데 그 3일 동안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죽을 뻔했구나. 아내 혼자 두고 갈 뻔했구나. 자식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갈 뻔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술비며 입원비며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저축해둔 돈에서 내야 했는데 솔직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생명을 한번 잃으면 끝이잖아요. 퇴원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약을 5알씩 먹어야 하고 혈압도 하루에 2번씩 재야 하고 음식도 싱겁게 먹어야 하고. 처음에는 이런 관리가 너무 번거롭고 답답했어요. 특히 식단 관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김치도 덜 짜게 담가야 하고 국물도 싱겁게 끓여야 하고. 아내가 제 건강 때문에 요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약 먹는 것도 습관이 되고. 무엇보다 정기검진에서 수치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6개월 후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지금은 심근경색을 앓은 지 5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었는데 저는 그걸 소화불량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심장재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심근경색의 증상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가슴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왼팔 저림, 턱 아픔, 목 아픔, 어깨 아픔으로도 나타날 수 있대요. 심지어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많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119부터 부르라는 거였어요.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래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3시간이나 참았으니까 정말 위험했던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만약 아내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버티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해요. 몸에 이상 신호 오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특히 가슴 답답하고 팔 저리면 무조건 119 부르세요 라고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옆집 할아버지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길래 제가 직접 119 불러드렸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면서요. 이제는 제가 우리 아파트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근경색 경험자로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건강관리 방법도 나눠드리고 이런 일이 제게는 새로운 보람이 되었어요. 건강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약은 절대 거르면 안 되고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야 하고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운동도 꾸준히 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움직이기도 싫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이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주변을 산책해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요. 3개월마다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받고 약도 조절하고 처음에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혼자 TV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노력해요.
자식들한테도 건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요. 아빠처럼 되지 말고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해라고요. 큰아들은 제 말을 듣고 금연했고 작은 아들도 술을 많이 줄였어요. 제 경험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근경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고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요즘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요. 병원에서 만난 환우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함께 검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건강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관계들이 제 노년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가끔 젊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무서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정기 검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 기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요. 특히 40대, 50대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몸쓰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심근경색이 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이래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왜 그 증상을 3시간이나 참았느냐는 거예요.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119를 불렀다면 심장 근육 손상도 적었을 거고 회복도 더 빨랐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정도가 저처럼 증상을 다른 병으로 오인해서 치료가 늦어진다고 해요. 특히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장과 위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해요. 왼팔 저리고 가슴 답답하면 소화불량 의심하지 말고 심근경색 의심하세요. 바로 119 부르세요 라고요. 119 상황실에서도 이런 증상 말하면 바로 심근경색 의심해서 응급차 보내준다고 해요. 괜히 민망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의심되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가족들도 이런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119를 불러줘서 살았어요. 만약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교육했어요. 엄마 아빠가 가슴 아프다고 하거나 팔 저리다고 하면 일단 119부터 부르고 보라고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희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바로 병원 가자고 해요. 지금은 건강관리 덕분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일상생활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범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예전에는 뉴스나 드라마만 봤는데 이제는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아내나 주변 분들과 공유하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돈 아까워서 망설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 먹어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채소 위주로 먹어요. 아내가 요리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술은 완전히 끊었어요.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소주 한 잔 정도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담배는 이미 15년 전에 끊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심근경색 당시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더 위험했을 거래요. 주변에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서 금연을 권유해요. 운동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보건소에서 하는 어르신 운동교실에 가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운동하러 가는 게 즐거워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명상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감사한 마음도 더 많이 들어요. 정기검진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두고 절대 놓치지 않아요. 3개월마다 심장내과, 6개월마다 종합검진. 검진비가 만만치 않지만 이제는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혈압약, 혈전 예방약, 콜레스테롤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5알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지켜요. 아침 7시, 저녁 7시로 정해두고 알람까지 맞춰 놓았어요. 여행 갈 때도 약은 꼭 챙기고 혹시 몰라서 여분도 준비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해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짧게 끝냈는데 이제는 건강 상태도 자세히 얘기하고 일상도 많이 나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고 더 챙겨줘요. 가끔 와서 할아버지 약 드셨어요? 묻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고 대견해요.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제가 아플 때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해줬거든요. 병원에서도 밤새 지켜줬고 집에 와서도 약 챙겨주고 식단 관리해주고.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아내 건강도 더 챙기게 됐어요. 저만 아프면 안 되니까 아내도 정기검진 받게 하고 운동도 함께 해요. 부부가 함께 건강해야 서로 돌볼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늘었지만 그래도 관리할 만해요. 매달 약값 20만 원, 정기검진비 등등 해서 월 50만 원 정도 의료비가 나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저축해서 보충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한 지출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예전에 왜 건강관리에 투자를 안 했을까 후회돼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했다면 이런 큰 병은 안 걸렸을 텐데요.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90세까지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손자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증손자 얼굴도 보고. 그런 소박한 꿈이 있어요.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검진 받는 비용, 건강한 음식 사 먹는 비용, 운동하는 비용. 이런 건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바쁘다고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일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근경색 증상이 의심되면 절대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슴 답답함, 왼팔 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별거 아닐 텐데 괜히 소동 피우는 것 같아서 돈이 아까워서. 이런 생각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저처럼 3시간 참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병이에요. 빨리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증상을 잘 알아두세요. 어르신이 가슴 아프다고 하거나 팔 저리다고 하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응급실부터 가세요. 나중에 별거 아니었다고 해도 그게 다행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요즘은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경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건강 정보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마음의 위안도 되고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 모임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증상이 훨씬 가벼웠는데도 즉시 병원에 가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셨대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저처럼 오래 참았다가 뇌사 상태가 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똑같은 병인데도 대처하는 시간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보건소 건강교실에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제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분이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즉시 그거 심근경색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에이 그냥 체한 것 같은데라고 하셨지만 제가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동안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 받은 심장재활 교육에서 배운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심근경색 후에도 적절히 관리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이 심근경색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식단,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 덕분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10kg 정도 빠져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아요. 아내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전보다 말수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가족들한테도 더 다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문화까지 갔다 온 경험이 제 성격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이런 걸로 뭐하러 화를 내나 싶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작은 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해요. 물론 격한 놀이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특히 큰 손자가 중학생인데 요즘 사춘기라 부모님과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학교 생활 얘기도 해요. 아마 제가 아팠던 경험 때문에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손자를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작은 손자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할아버지가 약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건강해지는 약 먹을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종합 비타민을 사줬는데 저와 함께 약 먹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먹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제는 계절의 변화도 더 세심하게 느껴요. 예전에는 일만 하느라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산책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보고 나뭇잎이 변하는 것도 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리 아파트 화단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꽃을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일이 운동도 되고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줘요. 이웃분들도 덕분에 화단이 예뻐졌다고 좋아하시고 저도 뿌듯해요. 읽는 책의 종류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신문 정도만 봤는데 이제는 건강 관련 책도 읽고 에세이나 수필집도 읽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아요. TV 프로그램도 건강 관련 방송을 주로 봐요. 새로운 치료법이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요.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메모해 뒀다가 다른 분들과도 나눠요.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어요. 아내가 건강식으로 요리해 주는 걸 보면서 저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간단한 샐러드 정도는 제가 만들기도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맛있게 만들어요. 특히 저염식 요리법을 많이 배웠어요.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식초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는 방법도 알게 됐어요. 이런 요리가 처음에는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뉴스만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추억담도 나누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내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좋아해요. 5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대화 많이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일 때문에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고 이제서야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건강도 소홀히 하고 저희 젊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일이 중요해 보이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족과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라고요. 요즘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물론 무리한 여행은 할 수 없지만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정도 다녀오는 건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약만 잘 챙기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둘 다 있으니까 가보려고 해요.
물론 예전처럼 빡빡한 일정으로는 안 되고 여유롭게 계획을 세워야겠지만요.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어서 의사 선생님도 여행을 권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적당한 활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여행 전에 미리 현지 병원 정보를 알아보고 응급약도 충분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심근경색을 겪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특히 중환자실에서 보낸 밤들.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었어요. 하지만 그 공포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살아남았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가끔 가슴이 조금 답답하거나 팔이 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무서워지죠. 혹시 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처할 줄 알아요. 니트로글리세린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증상이 지속되면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가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들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했을 때 나타나는 정도였고 휴식을 취하면 금세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제때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심근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빨리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왼팔 저림,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 이런 게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성분들도 폐경 후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받고 혈압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심근경색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금연, 금주는 필수예요. 저는 다행히 담배는 일찍 끊었지만 술을 조금씩 마셨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끊었어요. 술 한 잔의 즐거움보다 건강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운동도 꼭 하세요. 격한 운동은 안 해도 되니까 걷기라도 꾸준히 하시기 바라요. 저는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식습관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맛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래요. 저도 젊을 때 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명상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예요.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모든 얘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왼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